재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걸 제시하냐면 프로 선수가 되는 거를 목표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능이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입 자체가 불가하다. 왜냐면은 프로의 세계는 어쨌든 1% 미만의 선수들만 프로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재능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근거로 삼거든요. 이제 재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은.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선천적인 피지컬이에요. 타고난 피지컬. 신체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발력, 민첩성, 뭐 유연성, 심폐지구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타고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조건 외에 얘기하는 게 축구 지능이에요. 축구 지능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경기 흐름을 보고 순간적으로 읽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축구 지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 타고난 영역이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똑같은 훈련을 해도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훈련을 습득하고 자기 몸으로 체화하는 과정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습득력, 학습 능력 이런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대비 효율성으로 봤을 때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훨씬 더 빨리 실력을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아무리 뛰어난 갖고 있어도 근면, 성실 이런 게 없으면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다. 재능은 잠재력일 뿐인 거고 노력이 그 잠재력을 실력으로 전환을 시킨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재능이 진짜 뛰어난 선수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되게 그 선수들이 눈에 돋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 갔을 때는 생각보다 성장이 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선수들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능을 완성시키는 거는 노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프로에서 살아남는 선수들은 물론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도 많았어요. 그런 선수들 많았지만은 굉장히 오래 살아남는 선수들은 자기 관리, 끈기, 승부욕, 멘탈 그런 것들이 있는 선수들이 되게 길게 오래 프로에 살아남더라.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희 그 유튜브에 저랑 같이 출연했던 이제 김초로 선수 그 친구도 이제 프로에 400경기를 뛰었는데 제가 보는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였어요. 경기를 나갔을 때 경기력의 꾸준함 그거는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고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노력인 거죠.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노력형 선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성공한 선수들은 어느 정도 재능과 노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 그래도 어느 최소한의 재능은 프로라는 레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재능이 있어서 최고의 레벨에 갔으면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노력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재능은 티켓이지만 노력은 좌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티켓이 없으면은 입장이 불가하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안에 좌석의 그레이드는 노력이 판가름한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재능의 영역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요즘엔 다 그렇잖아요. 노력조차도 재능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애들마다 집중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리프팅을 시켜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30분 정도 시켜요. 처음에 훈련을 시작할 때.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네 30분도 집중을 못하면은 축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집중해서 한번 해봐라. 하다가 떨어뜨릴 수는 있죠. 근데 떨어뜨렸으면 바로 올려서 차고 또 떨어뜨리면 바로 올려 차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떨어뜨리면 땅 쳐다보고 있고 뭐 딴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집중력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지루하거나 반복적인 훈련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몰입하는 능력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능의 영역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이제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경기에 져가지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해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멘탈이 좋냐 안 좋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내적 동기.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이번 경기 잘하면은 축구화 사줄게. 뭐 이번 대회 나가서 우승하면은 뭐 용돈 뭐 올려줄게. 막 이런 거. 이런 게 외적 동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사실 순간적으로 애들을 동기부여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제로 성남에서 선수장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챔피언 결정전을 했는데 1차전을 졌어요. 성남이 포항한테 1차전을 졌습니다. 근데 2차전에서 역전을 해서 이기면은 수당을
뭐 1인당 1억씩 주겠다 막 그랬어요. 그때 단장님이 직접 선수 미팅하는데 와가지고 두 번째 경기 이기면은 선수당 1억을 주겠다. 그런 게 외적 동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 경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 동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평소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훈련이나 경기에 나가서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축구 선수를 보고 그 선수를 내 멘토나 롤모델로 삼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축구가 하고 싶어가지고 훈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가서 개인 훈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내적으로 동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중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지만 힘겹게 대학도 가고 프로도 가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내적 동기가 강해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체적인 어떤 재능, 신체적 조건 이거는 사실 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재능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 다 보입니다. 중학교 좀 올라가면서 동기가 한 12명, 1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달리기를 하면은 중간 정도 스피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축구 수준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한 3, 4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중학교 그렇게 잘하는 중학교도 아니었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따지면 재능이 타고난 유형은 아니었거든요. 멘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재능의 영역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더 좋지 않았었나. 집중력,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내적 동기,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 이런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재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유전적 요인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 환경, 그 다음이 이제 어떤 감독님을 만나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축구 지능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한 상황, 이제 수비가 여기가 있고 우리 편이 여기 있고 막 다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최적의 패스 길을 보는 그런 지능 아니면은 수비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어느 쪽에 공간이 비어 있겠다. 그럼 그쪽으로 우리 편이 들어가겠다라고 내가 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사실. 그거는 이제 좀 타고나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축구 지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기 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전술적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축구 지능. 근데 분명히 이것도 타고나는 부분이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얻을 수는 있어요. 저도 프로 가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가장 따라갈 수 없는 게 축구 지능인 것 같아요. 이제 수준의 차이를 느꼈던 거는 첫 번째 축구 지능이 좋은 선수, 기본기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선수. 그 두 가지 유형은 제가 도저히 이 선수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기본기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지능은 타고났고 그 선수들은 너무 타고나가 쫓아갈 수가 없고 기본기가 좋은 거는 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좋아서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늦게 시작한 선수들은 그런 걸 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이래서 축구를 초등학교 때 잘 배워야 되고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재능은 타고난 거잖아요. 신체적인 조건. 이거는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노력은 사실 재능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보더라도 재능은 어떻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노력은 어느 정도 내가 후천적으로 개선과 통제가 가능합니다. 왜 노력을 재능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기가 싫냐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럼 나는 노력을 안 하는 건 내가 노력하는 재능이 없어서 그래라고 또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재능의 영역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재능은 타고나는 거지만 노력은 진짜 나중에 후천적으로 개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재능이 타고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축구를 하는 게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친구들은요, 이 친구의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은 정말 그게 소중한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가 노력했던 경험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게 밑거름이 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초등 감독님의 인연이나 영향력은 몇 살까지 끼치나요? 초등 감독님과 졸업해도 계속 연락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는 부모님의 선택이지 않을까요? 부모님이랑 선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들이, 초등 감독님이랑 뭔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초등 감독님한테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은 얘가 한 대학생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부모님들이 그때 가서 아마 판단을 쓰실 거예요. 아, 그때 진짜 그 선생님이, 그 감독님이 좋은 분이었구나, 안 좋은 분이었구나, 그거를 나중에 한 대학생 들어갈 때쯤에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거는 부모님이랑 아이의 선택인 거죠. 예전에 그 야구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계십니다. 쓰신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진정한 지도자는 지금 당장 존경을 바라지 않는데요. 선수나 사람들한테. 그게 나중에 그 선수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감독님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중에 부모님들이 이제 그때 가서 깨우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학 시에 아무래도 스카우터들은 재능을 보겠죠. 그러니까 스카우터는 유스 스카우터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초등에서 중등 가는 그거는 무조건 재능이죠. 무조건 재능이죠. 100% 재능을 뽑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요, 재능이 좋은 애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재능이 뛰어난 애들이 눈에 띕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갖추지 않았어도 노력을 해서 뭔가 갖춰가지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등 유스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재능이 있는 애들은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너무 지금 부모님들이 무조건 유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안 가면 뭔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 자존심 아니면 본인의 자존심, 부모님의 자존심, 내 아들이 이 정도다, 지금 당장의 결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유스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 재능을 보죠. 재능을. 손흥민 보면 중 이상까지도 소속도 없이 경기에 안 뛰고 기본기만 주구장창 했다가 그 이후 경기를 했을 때 눈이 확 띄었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책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의 책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어떤 중학교를에서 들어가서 게임을 뛰었다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가서 이제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함부르크랑 이제 어떤 그런 협약이 있어 거기에 스카우트가 와가지고 그 또래 선수들이 게임 뛰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자면 중2, 3까지도 경기를 안 뛰었는데, 안 뛰었다 치자고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에서 눈에 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어떤 포지션은 공격수였고 거기에서 돌파하는 능력, 그 다음에 왼발 능력, 오른발 능력, 이런 걸 보고 거기서 뽑아갔잖아요. 경기 감각을 많이 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오후에 연습 경기를 뛰었는데 경기 내용이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저녁에 무조건 나와가지고 잘 안 됐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비를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이 나한테 왔을 때 컨트롤을 잘 못했어요. 그럼 전 나가서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런 실제 상황.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왼발 크로스나 왼발 슈팅 하는 게 잘 안 되면은 저녁에 나가가지고 그걸 했어요. 저는 그것만 했어요. 사실 이거는 누가 알려줘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 방법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부모님은.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뭘 못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못하는지 모르겠으면 그 감독님이나 코치님한테 저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감독님들이나 코치님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습관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은 초등학생부터 들어놓으면 정말 좋겠죠. 팀에서 기본기 훈련을 안 시켜주면, 물론 팀에서 기본기 훈련을 시켜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를 배제하고서라도 그 팀이 좋으니까 그 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채워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근데 그게 너무 불만족스럽다 그러면은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팀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완벽한 팀은 없습니다. 다 프로사 하나 보내주고 성적도 엄청 잘 내고 기본기도 정말 잘 가르쳐주고 전술도 잘 가르쳐 경기 나가면 이기고 이런 팀은 없겠죠. 감독님이 보시기에 과거 6학년과 지금 6학년 실력 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 애들 수준에서. 지금 초등학생, 그러니까 6학년들이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죠. 왜냐면은 빨리 잘 배웠으니까. 요즘에는 1학년 때 2학년 때 축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레슨도 많이 받고. 근데 제가 축구할 때는 그때는 레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게 보이냐면은 옛날 애들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다른 차이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축구가 전부가 아닌 느낌? 얘네들한테는. 요즘 애들한테는 축구는 그냥 축구일 뿐이고 뭔가 이건 축구 그 이상의 어떤 가치나 의미가 아니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축구 생각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애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더 뛰어나죠, 지금이.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무조건 프로 출신 지도자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린 그 연령대를 가르치는 감독님들일수록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마인드, 그리고 애들한테 필요한 거 알려주는 지도자가 최고. 보이죠? 장점을 살려야 할 때는 프로 레벨에 가려면 장점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도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실제로 엊그저께 제 친구가 전 프로팀 감독님이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한 게, 그 팀에서 선수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갔습니다. 네, 정말 우리 부모님들 정말 좋은 얘기 듣고 갔었어요, 그날. 실제로 제 친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뽑는지, 프로팀에서 어떤 선수를 눈여겨보는지, 뭐 레벨도 레벨이지만 어떤 유형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선수를 뽑는지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직접 진짜 프로팀에, 저는 프로팀 감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 친구가 프로팀 감독을 해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프로 레벨에 가기 위해서는 딱 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장점으로 애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그동안에 훈련했던 게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살려야 될 장점들이 어느 정도는 보이죠. 리프팅은 어떤 순서대로 가르치시나요? 이제 그 30분짜리 리프팅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프팅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이제 발등, 그 다음에 인사이드, 무릎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허벅지죠. 허벅지, 그 다음에 헤딩,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발등으로 약간 키보다 높게 차는 거, 그 다음에 인사이드로 키보다 높게 차는 거, 그 다음에 발등 1, 2, 3, 그러니까 하나 둘 해서 세 번째 높게 차고, 하나 둘 해서 세 번째 높게 차고, 1, 2, 3 인사이드 1, 2, 3. 그 다음에 발등부터 발등 2개, 인사이드 2개, 허벅지 2개, 헤딩 2개, 아웃사이드 2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30분짜리 저는 시켜요. 그러니까 리프팅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그렇게 시키고, 리프팅이 잘 안 되는 애들은 발등만 시키고요. 온 몸으로 감각을 키우는 거죠. 근데 제가 인사이드랑 아웃사이드 리프팅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못 봤는데 이 고관절이 되게 유연해져야 돼요. 축구를 잘하려면. 우리가 경기장에서 이제 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제 발 밑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패스가 좀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갑자기 공이 높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빨리 반응하려면 이 고관절이 굉장히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리프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리프팅을 잘한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볼 감각이랑,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고관절 유연성, 그 다음에 리프팅을 시키는 이유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빠르면 4학년 때도 뽑고, 저희도 지금 5학년 한 명 결정이 났어요, 벌써. 5학년 친구 한 명 유소팀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냥 스카우터가 와서 보고 마음에 들고 뽑아서 되겠다는 뽑는 거, 언제 와서 언제 뽑고, 이거는 이거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이제 6학년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빨리 해가지고 뉴스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진짜 재능이 있는 애들은 진지하게 다 뽑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재능이 있는 애들은 이미 다 뽑았어요. 5학년들. 물론 동계훈련 때 보고, 그 내년 초에 보고, 막 5월달 6월달까지 보고 하거든요. 팀 성적이 안 좋은 팀 선수 스카우터가 관심 갖나요? 저희도 이종이고요. 애들도 없고, 저희는 일종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뽑아가잖아요, 부스에서. 프로 유스팀 꼭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유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니까 너무 한 곳에만 우리가 이제 딱 포커스를 맞춰놓고 여기가 답인 것 마냥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 루트가 있고 여러 방면이 있으니까. 유스를 이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결과, 지금 우리 아들의 나의 자존심, 남의 보여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스 하는 거고, 다들 거기에 이제 열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들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한 명이라도 유스를 보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체격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선출분들이나 지도자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유소년 축구 커뮤니티 등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대체로 피지컬이 중요하다.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제가 뭐 어떻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본 선수들 중에서도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막 작았던 그런 분들도 나중에 잘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 무조건 클 거다 이렇게는 말 못하죠. 근데 이러한 선수가 있었는데 정말 초등학교 작았는데 잘 돼서
그 대표 선수 되고 잘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 아니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무조건 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지금 제가 뭐 프로팀 경기를 보면은 뭐 중앙수비, 골키퍼, 스트라이커 이런 친구들은 커요. 굉장히 큰데 나머지 선수들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 TV에서 보는데도 너무나도 작다. 근데도 잘 하잖아요. 근데 피지컬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무조건 그 확정을 짓는 분들은 안 됐을 때를 우리 아들이 안 됐을 때를 생각해서 합리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지컬 때문에 안 됐다. 그 피지컬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170이 안 되는 프로 선수들도 있던데 그럼 그 선수들이 거기에서 잘한 거는 또 이제 재능이라고 하겠죠. 고등 때 유스 갔다가 우선 지명으로 3년 묶이면 오히려 기회가 더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프로 유스 가면 가는 대로 고민이 되고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또 있는 거고 애들이 축구를 그만둘 때까지는 항상 이런 고민들이나 걱정들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알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끝날 때까지 계속 됩니다. 이런 고민들은. 그러면 초등학교 때 했던 그런 고민 피지컬 키가 너무 작아서 근데 중학교 때 가서 키가 컸어. 근데 갑자기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힘이 붙었어. 기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갔어. 프로 가려는데 장점이 없어요. 어떻게든 프로 들어갔어.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뭐 3부 리그 4부 리그 갔어. 연봉이 너무 작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끝이 없어요. 중2 아들 진학 걱정했거든요. 골키퍼라서 빨리 결정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진학을 어디로 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하시고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레슨 한다면 어떻게 레슨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초등학교 3, 4학년 부모님들 진학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1년만 있으면 진학해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피지컬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저는 그 아이가 걱정입니다. 그 부모님들의 급한 마음 때문에 아이한테 너무 강압적인 걸 시킬까봐 아이가 걱정됩니다. 행복축구는 몇 학년 때까지일까요? 행복축구는 축구를 그만둘 때까지 행복축구 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축구는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좌절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저는 그런 과정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잘 됐을 때 더욱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요. 더욱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를 저처럼 이제 축구를 그만둔 사람들은 그때 가서 깨닫죠. 그만두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HJ님이 말하는 행복축구는 마냥 즐기면서 하는 축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는 저는 즐겁게 기본기 훈련 많이 하고 대회도 나가서 뛰고 부모님들도 제발 즐겁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애들한테 단순하게 드리블을 하라고 많이 가르쳐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불필요한 동작을 안 가르치는 것도 정말 그건 좋은 지도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축구를 배우는 게 처음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축구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배운 거죠. 그런 친구들의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불필요한 걸 안 해요. 그게 좋더라고요. 얘네들은 배운 대로 한 거니까. 그거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배우러 다니고 여기 가서 레슨 받고 저기 가서 레슨 받고 그런 친구들은 좀 뭔가 불필요한 동작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나중에 빼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중1 학교 축구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피지컬은 좋지만 실력이 중간 정도입니다. 중3이 돼도 위치가 애매하면 그만두는 게 현명할까요? 고등 하향팀으로 가서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중학교 1학년인데 어차피 지금 시키고 있는 거면요 좀 지켜봐 주시고 저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축구 시작했을 때는 저희 부모님도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너 축구 선수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봤을 때도 너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다.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축구 선수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저희 그 아버지가 저희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축구하는 거를 이제 보시고 이제 축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 재능이 없다. 축구 선수 할 정도 재능이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했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이 방송을 보고 어떤 뭐 해결책을 뭐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보면서 다른 부모님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구나. 좀 이런 걸 느끼실 것 같고 여기 다 같은 입장의 부모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방송을 보고 저랑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냥 좀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지 않나. 제가 뭐 남들이 안 하는 그런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디 가나 어떤 감독님들이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맨날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맨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